자, 20번 과실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는데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요.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 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 자, 여기 동그라미 합시다. 인식 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인데 여기까지 끊어봐.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과실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전자이고 자, 후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과실 책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분 자 깨끗하게 해볼게요. 자,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주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 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료하여야 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화면을 좀 준비해 왔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 형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은 일단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해요. 그리고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우리 판례상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의사, 그러니까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된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이 아파트 옥상이란 말이에요. 이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가 지나가요. 근데 평상시 별로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던져서 저 여자 머리를 맞춰서 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꼬맹이가. 그래서 벽돌을 던졌어요. 정확하게 던져갖고 이 사람 머리를 맞추겠다 해서 던지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실현하라는 의사. 그죠? 그거로 해서 던졌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머리통에 맞으면 뭐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구속요건에 대한 결과를 희망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거죠. 그죠? 고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실현의 의사로 던진 경우.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범죄 사실의 인식은 있어요. 내가 이거 벽돌을 던지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건 인식하고 있는데 아이 설마 맞겠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고의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야?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고의로 보지 않고요. 적어도 내가 이 벽돌을 던졌을 때 맞을 것이다. 맞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밀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자면은 이 고의하고 과실하고 그 가운데 낀가져 있는 거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이 미필적 고의 역시도 이 고의의 한 덩어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미필적 고의도 어떻게 돼요?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도 좀 알고 계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과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 잘못 공부 개념이 잡혀갖고 고의범이 아니면 그죠? 고의범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과실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형법 제14조에서 이 말하는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실범이 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의범이 아니라 해갖고 무조건 다 과실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범을 따질 때 과실범이 되냐 안 되냐는 바로 그 주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4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실범의 성립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주의 의무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최근에 우리 그 저기 뭐냐 텔레비에서 나왔는데 웬 꼬맹이가 그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의 그 마후라라 그러나요? 그 왜 그 배기통 있잖아요. 그게 배기통에서 그 뜨거운 연기가 나가면서 배기통이 뜨겁게 달궈지거든요. 그래서 그 꼬맹이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그 배기통을 갖다가 손으로 만져서 손을 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오토바이 주인 보고 아저씨 어디 가셨나요? 우리 애가 여기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배기통을 만져갖고 손에 뒤었는데 배상 책임져라. 형사 책임져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따졌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배기통을 꼬맹이가 만질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민사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데 있어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과실범을 논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그 주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 과실범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은 과실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잘못 자꾸 생각해갖고 고의범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과실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의범 따로 과실범 따로 전부 개념이 다른 거고요.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여 반드시 과실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실범이 되려고 하면은 가장 그 뼈대가 되는 것이 뭐다? 바로 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토바이 배기통 사례를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 오토바이 그 운전자가 꼬맹이가 자기 오토바이의 배기통을 만질 거라는 것을 예견해서 어떤 취해야 될 이런 주의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은 자 이제 여기 2번에 한번 봐볼게요. 2번. 자, 군용법 제74조 규정된 군용물 분실죄에는 같은 조 정한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예전에 있었던 1996년 사건인가 그럴 거예요. 저 백소룡 사건이라 해갖고 그 사건이 있었는데 해안초소에서 그 뭐예요 상급부대에서 그 저기 검열이 뭐예요 그 순시가 나왔다고 하면서 백소룡이라고 하면서 웬 사람이 사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대장 보고 야 소대장 너 나와봐. 너 브리핑 한번 너 소초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해봐 했는데 막 브리핑을 갖다가 좀 어설프게 했나 보죠. 그래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군기를 그 소대장을 군기를 잡아놓고 야 소대장 내가 너 여기 해안 소초 여기 한번 순시할 테니까 K2 한정하고 탄알 30발만 줘봐 하면서 저 총과 탄을 갖다가 가져갔거든요. 그 사건인데 나중에 아침이 돼갖고도 그 백소령이라는 사람이 초소에 총하고 탄을 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길래 이상해갖고 사단본부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백소령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어제 백소령은 여기서 당직 근무였었다. 누가 사칭한 것이다 해갖고 당시 그 사건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 즉 아까 얘기했던 해안소초의 그 소대장이죠. 그 소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바로 과실범을 말한다 해서 과실을 처벌한다는 얘기죠. 과실범 처벌 규정을 말하는 것이죠. 군용법 74조 같은 경우에는. 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군용 물품 뭐 사람을 살상하고 어떤 전쟁에서 필요한 어떤 도구 이런 뭐라 그러죠? 장비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갖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위험의 소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용법 제74조 군용물 분실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과실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실범. 그래서 과실범 처벌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한번 가볼까요? 4번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인데요.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것도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만 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떻게 된다? 행정상 단속을 위한 그런 법규, 행정법규 같은 거죠. 자, 거기도 형사 처벌을 갖다 규정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된다? 형법 원칙에 따라서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을 합니다. 고의범을 처벌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해보겠습니다.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 연락하에 과실 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래서 과실범도 얼마든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